가야 고분군이 우리나라에서 16번째로 유네스코 국제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등재를 둘러싸고 아주 오랜 싸움이 있었죠. 가야 고분군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하는 문화재청과 등재하려면 제대로 하라. 우리 역사에 근거해가지고 제대로 하라라고 하는 역사시민운동 세력들과 아주 지난한 싸움을 벌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의 신역사의병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많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가야의 건국시조를 부정했고 따라서 허황으로 부정했죠. 그리고 또 하나 전북 남원을 야마도의 식민지인 김은국으로, 경남 합천을 야마도의 식민지인 다라국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이것이 알려지자 경상도, 전라도에서 가야 바로잡기, 경남연대, 부산연대, 창원연대 이런 조직들이 만들어졌고, 전라도에서도 남원을 필두로 여러 운동 세력들이, 시민 역사 운동 세력들이 만들어지면서 항의가 거세졌었죠. 이때 제가 남원에 가보니까 남원 신문에 초청을 받아갖고 강연하러 갔었죠. 가보니까 김운문화 선양회 이런 게 있어요. 물론 그 김운문화 선양회를 만든 분들이 이 김운이라는 것이 야마도의 식민지를 뜻하는 거다. 이걸 처음부터 알고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식민사학자들이 가스라이팅을 한 거죠. 문재인 정권에서 가야 보고 난다고 거액 1조 2천억 원이란 어마어마한 거액을 쏟아붓고 있다. 일반 시민들이 이 역사학자들, 우리나라 고대사학자들 거의 100%가 일본의 식민사학 추종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고 한국 사람이 한국사 교수니까 맞겠지 해가지고 아마 김운문화 선양회라는 것도 만들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공개 강연회였죠. 강연회여서 김은국이 이런 거다 라고 강연을 했죠. 그때 긴가민가 하던 분들,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던 분들이 비로소 문제가 있구나라는 거를 확신을 하셨죠. 제가 가서 한 게 아니고 원래부터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사실 이 사료들, 예를 들면은 한 1600년, 700년 전의 사건들인데요. 그때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당시에 사료를 봐야 되는데 그 당시 한문 사료를 볼 수 있는 능력 가진 사람들이 역사학자들인데 요 역사학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를 일본에 팔아먹으면은 일반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 도리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주 질이 안 좋다는 건데요. 제가 여러 차례 이 사람들이 말하는 나라국이 대한민국이냐 대일본 제국이냐 물어본다 그랬죠. 제가 이병도 신석호를 갖다가 국사학계의 태두라 그럴 때 얘도 이 사람들이 말하는 국사, 나라국이 일본사냐 한국사냐 제가 의문을 갖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분들이 1차 사료를 가지고 쭉 설명하니까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남원을 일본혁에 나오는 김은국이라고 최초 주장한 인물이 이마니시루라는 아주 악질적인 식민사학자예요. 아주 악질 중에 악질입니다. 어느 정도 악질이냐면 조선총독부에도 근무했고 경성제국대학에도 근무했는데요. 삼국 유사에 뭐가 나오냐면 석유 환국이라는 것이 나와요. 옛날에 큰 나라가 있었다라고 한 요 구절을 이마니시루가 일본에 가서 삼국유사를 출간을 하면서 옛날에 환인이 있었다. 글자도 비슷하죠?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럼 환인이라고 바꿔놓으면 뭐냐면 환인은 제석천에 산다는 불교 인물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불교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삼국유사가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단군조선은 가짜다라는 거를 조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료 조작까지 한 이마니시루인데요. 이 이마니시루를 지금 이 나라 역사학자들이, 강단사학자들이 얼마나 존경하는지 여러분들 상상하기 힘들 겁니다. 얼마나 존경하면은 위가야라는 인물 아시는 분은 아시죠? 무서운 아이 중에 한 명이죠. 제가 임나일본보설 비판하다가 이제 재판을 받으니까 역사비평이라는
총독부 기관지라고 봐야 되겠죠. 고대사에 관한 한 완전 총독부 기관지인데, 이 총독부 기관지에서 한국 고대사와 사이비 역사학 해가지고 총독부 역사관은 영원히 우리의 역사관을 지배하신다라는 특집을 냈는데, 그 중에 세칭 젊은 역사학자 모임 해가지고 신체적 나이는 젊고 정신적 나이는 총독부 추종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여러 편의 논문을 내가지고 총독부 역사관은 영원하다라는 걸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죠. 이 사람이 김훈 반파구를 경희대 인문학연구원에서 번역을 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저 김훈 반파구 내용 읽어보면 그냥 쓰레기 중에 쓰레기예요. 왜 쓰레기냐? 역사라는 건 이마니시루가 일본 서기에 나오는 김훈국을 전북 남원으로 비정하고 싶으면 사료를 대야 돼요. 사료 하나도 없이 거짓말로 말장난 요리조리 돌려가지고 이 일본 서기에 나오는 김훈국이 지금 전북 남원이다 라고 조작한 쓰레기 같은 논문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쓰레기 같은 거짓말이죠. 이게 2016년에 아주 자랑스럽게 번역하는 사람들이 젊은 역사학자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일본 서기에 나오는 김훈이 뭐냐? 김훈은 일본 서기에만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일본 서기에만 나온다 그러기 뭐 하니까 말장난을 막 해가지고 뭐 중국 기록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문이란 게 나오는데 그 사자가 따지면 기문이라는 둥 우르게 뭐 12곡에 상기물 뭐 하기물이란 게 나오는데 요것이 발음이 비슷하지 않냐, 요게 기문이다라고 온갖 거짓말. 역사학이 아니에요. 역사학은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는데, 아니 이 기문하고 이 기문하고 글자도 틀리고 발음도 다 틀린데 발음 비슷하지 않냐라고 한국 자료에도 나온다라고 거짓말을 엄청 시켰다가 반박을 받고 조금 주춤했죠. 일본 서기에만 나와요. 일본 서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513년에 백제가, 이 백제로 따지면 무령왕 때인데요. 백제에서 조미문기 장군, 주리주기 장군을 해적 신학잔에게 딸려보내서 오경박사 단양이를 바쳤다. 백제 임금이 따로 황제께 주문을 올려서, 황제가 누구냐면 일본의 당시 이제 계체라는 일왕이 황제고, 백제 임금은 일왕의 신하인 제후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께 따로 주문을 올려서, 주문이 뭐냐면 신하가 임금에게 바치는 그를 주문이라 그러죠. 반파국이 신의 나라 김훈의 땅을 빼앗았습니다. 엎드려 원하옵기는 하늘의 은혜로 판단하셔서 본래대로 속하게 해주소서라고 주청을 했다는 거예요. 일본 서기에 보면. 그럼 요 이야기 구절 한번 보세요. 김훈, 반파가 나오고 김훈이 나오죠. 반파에서 김훈을 빼앗았는데 백제 임금이 야마도 외에 괴체란 임금에게 머리를 땅에 조아리면서 전 신하인데 황제께서 좀 본래대로 속하게 해주소서라고 빌었죠. 그럼 뭡니까? 이 땅들은 전부 다 야마도의 거라는 거죠. 야마도 왕이 주고 싶으면 주고 뺏고 싶으면 뺏을 수 있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일본 서기엔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 조정에서, 야마도에서 백제의 조미문기 장군과 사라의 문독지, 알라의 신이에와 분파위자, 반파의 기전회와 종문지 등을 불러놓고 은혜로운 조책을 받들어 선포했는데 김훈과 대사를 백제국에 주었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다 신하들이라는 거죠. 백제 다 신하고 뭐 김훈, 대사, 반파 다 신하예요. 야마도회가 마음대로 주고 뺏을 수 있다는 땅이에요. 그 김훈이 남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반파를 전북 장수라고 군산대 곽장근 교수가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남한 강단 식민사학자들 대부분이 반파, 일본 서기에 나오는 반파국은 전북 장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남원에서 학술 토론회가 열렸을 때 그 곽장근 교수가 나왔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이 논리가 뭐냐면 장수에 봉화가 많다는 거예요. 일본 서기로 보면은 이 반파국에 이 봉수가 있었다 이런 게 한 구절 나오는데 곽장근 교수는 저쪽 그 유적 발굴을 해보니까 장수에 아주 봉화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대한민국에 봉화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지금 봉화를 보면은 그게 가야 건지 뭐 어디 건지 구분할 수 있습니까? 신라 건지. 또 구분 못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이게 역사학이냐 하는 이야기죠. 유일한 근거로는 이 장수에 여러 봉화가 있는데 그 봉화가 대부분은 뭐 조선시대 때 거죠. 그런 봉화가 있으면은 그 봉화를 갖다가 일본서기에 나오는 반파국의 거다라고 하려면 뭔가 중간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수사관하고 판검사하면 억울한 사람 무수히 많이 죽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어디에 살인무기가 나왔습니다. 누구 잡았어요. 그러면 야 살인무기 나왔으니까 네가 범인이야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 살인무기에 이 사람의 지문이 있었던지 알리바이가 없던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살인무기 나왔잖아. 그러니까 네가 범인이야. 아무나 잡아다 그래도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놀리면. 반파를 장수라고 하려면은 반파가 장수인 근거를 대야 되잖아요. 또 기문을 남원이라고 하려면 기문이 남원인 근거를 대야 되는데 근거 빵이죠.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요리조리 기문의 남원의 옛날 이름이 고룡인데 고룡하고 기문하고 발음이 비슷하고 이따위 걸 가지고 역사학이라고 하고 이따위 논리를 가지고 문화재청에서 끝까지 기문을 포기 안 하고 남원을 갖다가 전북 남원을 외의 식민지로 만들어 놓으려고 하니까 역사 팔아먹으려고 하니까 남원이 어떤 곳입니까? 거기 만인 의총 있는 곳이잖아요. 정유재란 때 10,000명이 왜군과 싸우다가 전사했다는 곳인데 그런 항일 애국 충정의 고장을 고대부터 야마도의 식민지로 만들려고 하니까 남원 분들이 반발한 거죠. 그 1차 토론회가 끝나고 남원에서 시민역사운동 주도하시는 분 한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소장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일본의 수학여행단이 남원으로 쏟아져 들어올 뻔했습니다. 유네스코에 등재가 돼가지고 남원을 기문이라고 못 박아 놓으면은 일본의 수학여행단 쏟아져 들어와요. 여기가 우리 고대 야마도회, 우리 위대한 야마도회, 야마도회를 갖다가 일본에서는 대화회라 그러죠. 외자 빼고 화자를 중시해가지고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요즘 어디 가면 뭐 와규라 그러잖아. 좋은 소고기로. 일본 한단인데 왜 와규라 그래요? 와규는 이 화우, 일본 소를 갖다가 화우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왜 와규라 그래요? 일본인들 가미가제 특공대 폭탄 싣고 그러니까 미국의 항공모함이나 미국의 선박에 돌진했죠. 그들을 갖다가 화혼이라 그랬어요. 화혼. 야마도회의 정신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을 했어요. 하고 나서도 이렇게 항의하는데도 끝까지 안 바꾸고 서류 보여달라 그러면 국가기밀이다 그러고 안 바꾸고 하다가 결국에 와서는 몰려가지고 결국 그 2개 다라와 기문 이름만 뺐다는 거죠. 그런데 아주 역사운동하는 사람들은 이 문화재청에 하도 거짓말 많이 당하고 속았기 때문에 아직도 흔쾌하게 진짜 뺐는지 확인을 더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라는 뭐냐? 이건 그야말로 임나일본부서를 갖다가 그대로 용인한 거예요. 우리는 고대의 임나일본부가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라는 걸 갖다가 한국 정부 입장에서 등재 신청을 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일본서기 신공 49년에 나오는 이야기죠. 야마도 해군이 모두 탁순에 집결해서 신라를 공격해 깨뜨리고 이로 인해 비자발, 남가라, 녹국알라, 다라, 탁순 가라칠국을 정벌하고 군사를 서쪽으로 돌려서 고해진에 이르러 남만의 친미다래를 주륙하고 백제에 하사했다. 이 구절이 일본에서 과거에 한국을 점령하는 것은 침략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스러운 고대사의 복원이다 라고 주장했던 임나일본부설의 핵심 사료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신라를 공격했다는 거죠. 남한의 식민사학자들이 뭐 가야칠국, 이 사람들이 가야라고 말할 때 임나라고 해석하면 딱 맞다 그랬죠. 임나칠국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임나일본부라는 겁니다. 여기에 설치했다는 게. 이걸 그대로
신청해가지고 우리는 일본에서 말하는 임날분별, 그 맞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옛날부터 일본의 식민지였습니다 하는 걸 갖다 문화재청에서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을 했던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게 전부 다 경상도라는 거고, 군사를 서쪽으로 돌려서 고해진에 이르러 남만의 친밀아래를 주룩하고 하니까 군사를 서쪽으로 돌렸으니까 우리의 조국, 위대한 조국인 야마도 왜군이 경상도뿐만 아니라 전라도, 충청도 먹었어요. 군사 서쪽으로 돌려서. 그래서 전라도 천년사에서 지금 전라도는 고대부터 야마도의 식민지라고 이 구절 가지고 써놔가지고 전라도민들이 항의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독립국가 아니에요. 여러분 독립국가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독립국가는 내가 표 찍어서 대통령 뽑는다고 독립국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형 형식적인 독립국가지 진짜 독립국가가 되려면 역사관이 독립적이어야 돼요. 역사관이 아직도 전부 다 일본인들 거고 일본 식민사학이고 그 다음에 중국 동국공정하고 싸울 때 이 역사학자들이 전부 다 중국 동국공정 편들고 동북아 역사재단이 다 그쪽에 편드는데 이런 데를 갖다가 국가 돈으로 다 운영하는 나라가 이런 독립국가가 전 세계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신공 49년을 서기로 환산하면 249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120년을 더해요. 이 식민사학에만 오면은 전 세계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역사 조작이 이루어지는데요. 일본 서기에서 신공 49년도 사건이라고 그랬으면 서기 249년도 사건이라고 써놓았어요. 그럼 249년도 사건이라고 봐야 되는데 아니야. 이거 120년 더 해야 돼. 이러는 거예요. 왜 돼? 그래야 임날분부서를 사실로 만들잖아. 이거예요. 별다른 논리가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절대 120년을 더하면 안 된다고 일본 서기에서 말했어요. 왜 말했냐면은 일본 서기에 신공 43년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썼냐면 이 중국 위서에 정시라는 게 있는데 연호죠. 위나라 연호인데 정시를 계산하면은 243년이래요. 일본 서기에서 이 기사 쓰기 조금 전에 위서에 의하면 정시 몇 년에 외에서 사신을 보내왔다. 이 구조로 써놨어요. 위서에 나오는 정시 몇 년을 해석해보면 243년이기 때문에 일본 서기 편찬자 자체가 이 신공기는 240년대 이야기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근데 아니야. 이게 편찬자가 그렇게 써놨다 그래도 우린 아니야. 왜냐면 그렇게 하면 임날분부서를 주장할 수 없잖아. 결국 임날분부서를 주장하려면 이 편찬자 의도고 뭐고 소용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120년 도해서 369년으로 만들어야 돼. 이따위를 가지고 역사랍시고 일본인들은 만들었어요. 일본인들은 왜 만들었냐? 대한제국을 점령해야 되니까, 점령하는데 세계 여론에 신경도 써야 되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점령한 게 아니고요. 원래부터 이거 우리 땅이에요 라고 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그런데 이들이 쫓겨난 지 지금 80여 년 다 되는 지금까지 이걸 추종하는 남한의 강단사학자들, 이들과 한몸이 되어 있는 문화재청, 국립중앙박물관, 동북아 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이 조직들은 뭐고 이걸 왜 국민 세금으로 먹여 살리고 있고 이 언론들은 또 뭐냐 하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 근거 여기에 나오는 다라를 갖다가 유네스코에 경남 합천이라고 해서 신청을 했죠. 그건 누가 했냐? 아유카이 후사노신 1895년에 한 손에는 립본도 들고 한 손에는 소규통 들고 경복궁 담을 넘어 들어가가지고 명성하고 시해하고 그 소규 뿌리고 불저지른 아주 위대한 야쿠자 아냐. 이 야쿠자가 역사 공부한답시고 일본 서기 조선 지명교라는 책을 써요. 일본 서기에 나오는 지명이 있으면 일본에서 찾아야지. 북한 학자들처럼 일본에서 나오는, 일본 서기에 나오는 지명은 일본에서 찾아야지. 왜 한국에서 찾냐 이거예요. 다라는 경상남도 합천의 고명인 대야를 지칭한다 라고 해가지고 일본 서기에 나오는 다라는 경상남도 합천이야. 이 야쿠자 깡패가
한 걸 갖다 지금 추종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 사람들이 이 명성황후 피해 사건에 분개해가지고 의병이 고색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의병 때 순국한 분들의 영혼복이 두렵지도 않은지 전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나라 돈으로 한국사를 쓰면서 이 아유카유 후산오신의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위대한 조국인 야마도회가 점령한 임나 있잖아. 가야 점령하고 세운 임나, 이게 경상도뿐만 아니라 전라도 충청도까지 다 점령했던 거야. 이걸 갖다가 최초로 주창한 인물이 아유카유 후산오신인데요. 해방 이후에 요 얘기를 잘 못하다가 일본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대학에 쉽게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거꾸로 임나일본부사를 전파하면서 아유카유 후산오신까지 막 띄우기 시작했죠. 이게 대한민국 국민세금으로 만든 책을 보세요. 뭐라고 썼나? 아유카유 후산오신은 방대한 문헌고증을 통하여 임나의 지명비정 범위를 경남, 경북 및 충남, 전남까지 확장시켜서 임나는 경주지방 부근과 부여 공주 일대를 제외한 한반도 남부 전역을 가리키게 되었다. 그것은 일본 서기에 의 한반도 내 지배 영역이었다고 상정된 임나의 범위를 넓혀 잡기 위해 그가 문헌비교 및 언어학적 수단을 거듭함으로써 얻어진 연구 결과였다고 여겨진다. 아주 위대한 학자 났죠? 이 낭인 야쿠자가 한 얘기가 뭐예요? 임나, 이거 가야라고 읽으면 된다 그랬죠? 임나의 지명비정 범위를 경남, 경북뿐만 아니라 충남, 전남까지 확장시켰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칭 전북 가야, 전북 임나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유네스코 신청에 전북, 남원, 불황리, 유곡리를 갖다가 기문이라고 했다. 그나마 기문은 뺐는데 그대로 등재됐기 때문에 제가 유네스코 등재 자체를 뭐 나쁘다고 할 건 없죠. 그런데 그 내용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50% 정도만 우리가 이제 받아들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논리를 갖다가 아유카이의 낭의 깡패 논리를 갖다가 시에마스 야스카주 경성제국대 교수였고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의 간사로서 우리 역사를 온통 난도질한 그런 인물인데요. 일본 패망 후에 일본에 가서 학습원 대학의 교수가 돼요. 이 학습원은 일본의 왕족들 자제들 주로 가리키는 곳인데요. 일본 구구파의 본산이죠. 이 학습원 대학 당시 일본 내에서도 일제 패전 이후에는 우리 역사학이 너무 제국주의 침략의 도구로 이용되지 않았는가라는 반성의 기운이 조금 있었어요. 이때 시에마스 야스카즈 말종보아는 반성은 무슨 반성이야, 우리는 한국도 점령할 거야 라는 뜻으로 쓴 책이 이게 1949년에 쓴 임나 흥망사인데요. 여기에서 다라는 지금의 경상남도 합천이다 라고 쓴 거 대한민국 문화재청에서 그대로 따라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는 과연 이러한 조직을 갖다가 대한민국 조직으로 그냥 둬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죠. 북한의 김석형 교수가 분국서를 이야기했죠. 가야는 임나가 아니라 가야계가 일본에 진출해서 세운 소국, 가야의 분국이 임나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김석형이 초기 조일관계사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와 같은 일본 학자들의 비정은 억지로 면치 못한다. 그러니까 일본 서기 조선 지명교 이런 데서 일본 서기에 나오는 걸 갖다가 왜 한반도 비정하느냐 이거예요. 거꾸로 가야, 백제, 신라, 고구려가 일본 열도에 진출해가지고 세운 나라들이 득실득실하고 그 지명들이 일본 서기에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건데 왜 거꾸로 하냐 이야기죠. 당시 야마토 군대가 경상전라 두 도로 무인지경으로 돌아쳤다고 전제하고 그 일대 고지명에 비슷한 글자가 여러 글자 중에서 하나라도 있으면 주어 맞춘 것에 불과하다. 1963년도에 김석형이 삼한삼국의 일본 열도 분국서를 써가지고 임나일본부서를 완전 무너뜨렸는데 이 나라 강단 사학자들하고 국가기관, 문화재청, 국립중앙박물관들은 아직도 이 식민사학자들이 한 이야기를 추종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식민사관으로 왜곡된 가야해바라잡기 경남연대 시민들이 문화재청은 식민사관으로 왜곡된 가야구분군 유네스코 등재를 당장 중단하라. 합천을 다라국으로, 남원을 김흥국으로,
식민사관의 원천 일본 허기를 근거로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만행을 중단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시위를 했죠. 역사바로세우기 남원 시민 모임에서도 가야는 임나가 아니라 문화재청은 일본 허기 말고 우리 역사서 근거로 가야를 세계유산 등재 추진하라. 시민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나랏돈 받는 사람들이, 이분들은 다 자기 생업이 있어요. 자기 생업 있는 사람들이 자기 생업 팽개치고 나라 살리겠다고 이렇게 나아가서 싸워야 하는 거죠. 일본에 막상 가보면은 일본 규슈 남부 미야자키에 사이토바루 고분군이 있는데 여기가 일본 왕가의 발상지라는 곳이에요. 근데 아까 남한 식민사학자들이 역사의 신으로 모신다는 이마니시루가 1912년에 발굴을 했어요. 발굴한 결과 AD 3세기 말부터 5세기 말까지인데 이게 가야계 구분들이죠. 그러니까 이 이마니시루가 일본 왕가의 시조들이 가야계가 3세기 말에 이쪽에 와서 시작했구나라는 걸 다 알면서도 와가지고 역사 조작했는데 그걸 아직까지도 따르고 있는 인물들이 우리나라 주류 역사학자들이라는 게 참 한심한 일들이죠. 보세요. 사이토바루 고분박물관에서 나온 철모, 고령지산동에서 나온 철모 똑같죠? 이걸 갖다 제가 투구라고 안 하고 철마라고 했다고 뭐라고 시비를 걸던데, 철로 된 모자 철모지 그걸 갖다가 자기네가 투구라 한다 그래서 다 따라가야 돼요? 철모고 투구고 명칭 둘째치고 똑같잖아요. 그럼 이런 것만 보더라도 당시 가야계가 일본 열도 건너가서 일본 왕가의 시조가 됐다라는 건 사료나 유물에 너무 명백하죠. 그런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2019년 말에 가야본 성전을 열면서 일본에서도 가야의 옥 귀걸이가 발견된다.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귀걸이가 발견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역사는 깎아내리고 속이고 어떻게 하면 일본을 갖다 끌어들여서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까라고 하는 사람들이 역사학계에 득실거리고, 이 사람들이 뭐 국사편찬위원회를 비롯한 국가기관들, 그 다음에 문화재청, 국립중앙박물관 가득 차 있으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이거 나라 망해요. 그래서 유네스코 등재됐다고 만세를 부르는데 같이 만세를 못 부르는 사람들이 있죠. 역사를 사랑하는 국민들과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1세기 때 건국이 됐고 1세기부터 건국된 찬란한 철의왕국 가야가 562년까지 있었고, 이 가야가 일본 열도에 건너가가지고 일왕가를 세웠다. 일본 열도에 지금 큐슈를 비롯해가지고 일본 내 여러 곳에 가야의 유적들이 득실득실하다. 이렇게 했으면은 얼마나 기쁘게 박수를 쳤겠습니까? 앞으로 현재 가야사를 임날분부사를 변조하려고 하는 문화재청과 정부의 기도를 갖다가 50% 막아내서 기문과 다라는 일단 빠졌다 그러죠. 나머지 50%를 우리가 채워 넣는 순간 이 나라가 비로소 독립국이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